돌격! 구몬 면접을 연구하는 썬티입니다. 구몬 합격 가이드 4부작, 이번에는 3부입니다. 자, 2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았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체크리스트들이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그걸 늘 머릿속으로 염두해 준 상태에서 이번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오해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팩트를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자주 하는 질문 탑 7을 뽑아왔는데 해당하는 내용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무원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반영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영되지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질의를 했었어요. 2주 전에 질의를 해서 이번에도 군무원 면접에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얘기는 없지만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은 계획이 없다 라는 말까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다라는 말은 작년과 똑같다라는 거겠죠.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안보지원사 쪽으로 한 번에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안보지원사에서 들어갔던 자기소개서가 개인 동의 없이 인사사령부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그냥 참고용으로만 했고 실질적으로 면접을 볼 때는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죠. 한글로 되어 있는 양식에 쓰지 않을 거고요. 웹사이트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4가지 항목에 채워넣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할 겁니다. 웹상에서요. 이걸 언제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필기 합격 이후에 하는 겁니다. 8월 20일 합격자 발표가 나면 약 3일에서 5일 내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등록할 때 자기소개서를 하셔야 됩니다. 군무원 컨설팅을 듣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필기 점수 합격 컷인데 합격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정답은 yes입니다. 공무원은 합격 점수가 필기 컷에 걸리면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합격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필기는 100점 만점이고요. 면접은 25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필기를 50% 인정하니까 필기 50점이 되려면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면접은 50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50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필기 합격 점수가 70점인데 내 점수가 70점이다 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게 면접 25점 만점이잖아요. 수, 우, 미, 양, 가. 어차피 양가는 올해부터 과락이니까 무조건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수하고 우하고 차이가 몇 점이에요? 5점이에요. 여러분들 5점. 면접에서 5점의 차이가 나면요. 필기에서 몇 점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1대 4니까 20점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기에서 면접에서 한 등급 차이가 필기에서 20점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필기에서 유리하려면 70점이 컷이면 90점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점 이상 많아야 한 등급에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나 우가 아닌 예를 들어 21점, 22점, 23점 맞으면 어쨌든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도 필기는 4점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수나 우를 맞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면접이 합격 커트에 걸려도 합격입니다. 대신 미를 맞게 된다면 필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수나 우를 맞는 전략으로 필기 점수가 낮은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필기 합격 컷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이 합격을 하셨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수나 우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미를 맞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수나 우, 양가는 원래 떨어지는 거고요.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수 또는 우를 맞으면 무조건 최종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군무원 면접은 언제 어디에서 보나요? 라는 질문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데 우선 올해 기준으로 국방부는 9월 24일,
8월 2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 5주의 여유가 있죠. 4주 반 정도, 5주 정도의 여유가 있죠. 용산이나 강남회관에서 보는데 선능에 있는, 근데 작년에는 용산에 봤어요. 아마 올해도 용산일 가능성이 높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 바로 시작이에요. 2주 후에 시작이에요. 계룡대 이정문에 가면요. 저는 계룡대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룡대 1정문, 2정문, 3정문이 있는데요. 워낙 그 계룡본부 안에 그 육군본부 안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정문 앞에 인사사령부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예정 시간보다 한 30분, 1시간 일찍 가서 대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군해병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부터 해서 약 4일간, 1주 4일이죠. 다음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대전 근교대학이라고 했는데 보통 건양대에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건양대나 아니면 한밭대학교 또는 충남대학교 이런 국립대에서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서 대학에서 협조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에 있는, 대전 유성에 있는 컨벤션 센터 새로 오픈한 거거든요. 지은 지 아마 한 7, 8년 됐나요? 예,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떤 순으로 봅니까? 기본적으로 직렬순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렬별로 봤고요. 직렬별로 수험번호 순대로 봤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말이 많았죠. 뭐 국감에도 군수직에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합격률이 왜 95%, 97%인데 왜 다른 지방은 40%냐? 왜 그 지역에 차별화 두냐. 그래서 올해는 지역별로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랜덤 배정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질의를 해도 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군무원 면접은 이 시기에 여기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고요. 네 번째 질문은 그럼 군무원 면접관은 과연 누가 오느냐. 군무원 인쇄시행규칙 21조 2항에 보면요. 시험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겠어요? 교수님이겠죠. 대학 교수님들이 보통 많이 오고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그 학위에 아주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군인, 군무원이겠죠. 군인, 군무원 이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6급 이하는 2인 이상, 그리고 5급은 3인 이상인데 그렇진 않고 보통은 6급은 3명, 그리고 5급은 4명이나 3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속 부대의 군인 또는 일반 군무원 또는 다른 공무원도 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겠죠. 민간 전문가, 교수님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면접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시는 전략을 잘 쓰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주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질문 리스트는 제가 직렬별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한 기출, 예상 질문을 전부 다 드릴 건데 웬만하면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걸 아닌 이상은요. 보통 질문을 약 5개에서 대여섯 개에서 9개 정도 받아요. 왜냐면 3명의 면접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작년에 육군에서 있었지만 하나씩은 좀 안 하고요. 보통 2개에서 3개씩 하기 때문에 2개씩 하게 되면 6개, 3개씩 하게 되면 9개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 사상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요. 개인적인 경력, 스펙에 대한 질문, 전공 관련 질문,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거예요. 각각의 직렬, 47개의 직렬별 전공 질문. 작년에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 군 또는 군무원에 대한 상식에 대한 질문, 국지, 육지, 해병, 공군에 관한 질문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병 같은 경우에는 함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의 핵심 4대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유형의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질문 전체적인 답변 시간은 30초 넘지 않게 3, 40초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분 안쪽으로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공 질문은 작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통신직렬, IoT 기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무선 인터넷 기술로서 IoT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봐야 되고요. 총포에서 총과 포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사직렬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반의사불법죄라든지 법치주의란 무엇입니까? 전기직렬에서는 직류에서 전압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서는 보고서 작성의 원칙, 문서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아십니까? 군수직렬에서는 내부 조달과 외부 조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보직렬에 대해서는 신호정보가 무엇이고 그 종류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실제로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 질문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질문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 전공 질문에서는 하게 됩니다. 시사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요즘 아주 많이 이슈되고 있는 거 있고 20년대 또 이슈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군과 관련된 상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예전 대통령 후보 때문에 4차 산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방개혁 2.0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코로나 시국에 북한의 동향이 어떠냐? 핵 보유,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냐? 폐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냐? 북과 얼마 전에 통신망 연결이 재개가 됐는데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없애지 않을 거냐? 한미연합 실시해야 될 거냐? 말해야 될 거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어떠냐?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첫 판결도 나왔었죠.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K방역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국방일보를 구독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시죠? 가장 최근에 있던 것들까지 모두 좀 보세요. 그래서 국방일보를 보세요. 조중동 보지 마시고요. 국방일보를 지금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라면 아시겠죠? 군무원 준비를 면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면접 그룹 스터디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한 번에 몰아서 찍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룹 면접 스터디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단 함께하는 대상자가 누군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함께 면접 스터디하는 사람이 결국은 함께 수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함께 군무원 대상자 선택하는 요령을 설명드릴게요. 동일직렬, 동일군을 멤버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육군의 군수직렬인데 해군의 함정직렬하고 무슨 스터디를 하겠습니까? 연결고리가 없죠. 그래서 동일직렬의 동일군을 멤버로 만들고요. 말이 많고 스터디 후에 노는 분위기를 만드는 멤버는 절대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놀자판 됩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길지 않거든요. 육군 길어야 2주, 다른 군 4주에서 5주면 끝나는데 그 기간 안에 놀자판 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말 많고 스터디 후에 놀자, 뭐 먹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 절대 피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 비대면으로 스터디를 하세요. 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줌 켜놓고 각자 자세, 말투, 표정 돌아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스터디 내용은 예상 질문을 각자 만들어서 상호 연습만 하는 게 좋고요. 절대 서로 피드백을 해준답시고 야, 넌 이게 잘못됐어. 너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터디는 깨지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모두 면접관이 아닌 면접자라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서로 흠집 내지 마시고 그냥 이건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절대 체크를 하지 마세요. 그냥 연습 차원만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가능한 멘토를 초빙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은데 여기서 멘토는 저희 같은 군무원 면접을 연구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군인, 주변에 군무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하루 정도 같이 줌에 참여시켜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희 돌격 공무원 면접팀을 이러한 공무원 면접에 대한 스터디를 원하시면 스터디를 가능한 좀 짜드리고 제가 좀 코멘트를 달아드려서 여러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드릴 거고요. 뭐 이거는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면접을 받고 싶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처로 성명, 직렬, 급수, 군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 스텝 탑 7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외에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시간이 요즘 너무 없고 너무 바쁘긴 한데 가능한 좀 늦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부를 마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 직렬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하는 공통 질문 20개 제가 뽑아왔습니다. 20개, 여러분 보통 질문에서 6개에서 9개 정도 질문 받는다고 했을 때 최소 2개, 3개 정도는 이 20개 안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 이 4부에 대한 컨텐츠 꼭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선티는 4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